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이에요. 3월의 끝이고 저랑 공부하면서 3월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두려워할 두려워할 황송하다, 황공하옵나이다, 이러면 황감하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사극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심이 나오면 자기 감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황송하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미안하고 이런 때 황송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상대방 발을 실수로 밟으면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잖아요. 미안하고 내가 느낀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기 감정과 관련돼 있는 거는 마음심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임금 황자예요. 그러면 임금 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황송하다. 그러면 되게 이게 임금 앞에서 그런 사극을 보면 임금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황공하옵나이다 이런 표현할 때. 그래서 여기에 임금왕이 나온 거는 물론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지만 전형적인 형성문자예요. 그 황공하다는 그 대상이 누구냐? 왕, 황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임금 이런 거를.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임금왕자 같은 경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론 이 두려워할 황에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만 임금 황 할 때 왠지 왕이기 때문에 이건 임금 황은 부수가 임금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땡이에요. 이거는 흰백이 부수예요. 이건 만약에 그 자격증 시험에서 다음 한자에 부수를 쓰시오 하면은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갔다 오면 아마 거의 임금왕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쓸 거예요. 되게 시험 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시험 말고 그냥 내가 100% 거의 다 쓰는 문제들 그런 시험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부수를 써라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고 가면 거의 임금왕을 쓸 텐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흰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수 문제 나오면 잘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임금왕은 이제 그 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임금황은 흰백이 부수구나. 우리가 보면 흰백이라는 거는 이제 해 옆에 해물이 그 주변은 정면은 해의 정면은 해가 환할 때 우리가 못 보잖아요. 너무 눈이 부셔갖고 그죠? 그 주변이 이 해의 그 눈부신 그 붉은 색깔보다는 좀 옅은 거, 그 희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다. 그러니까 해가 하나이듯이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는 흉년들 근 흉년들다 기근. 과거에 보면 지금은 일기예보가 나오고 비가 많이 내린다, 눈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농사를 이제 짓는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막 대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비가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또 비가 이렇게 범람하지 않게끔 막 미리미리 막 준비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논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농사도 안 되고 망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흉년이 들어가고 먹고 사는데 불편할 정도로 먹을 게 없고 그럼 거지가 되고, 이런 거 보면 아주 흔하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흉년 들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밥식자잖아요. 이 밥식의 변형, 우리가 먹을 밥, 그러니까 쌀, 이게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 흉년 들었다는 거는 이게 걷어들일 쌀, 벼가 수확하는 양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는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진흙근자잖아요. 진흙근이니까 음을 그대로 빌려준 형성문자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것도 진흙근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한수 한이고 아니면 뒤에다가 세추를 놓으면은 이렇게 세추를 놓으면은 어려울 난 이렇게 나올 때 요 글자도 진흙근이고 요런 모양도 진흙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밥식을 빼고 만약에 말씀원을 집어넣으면 삼갈근이 되고 앞에 거 빼고 뒤에다가 힘력을 집어넣으면 부지런할 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흉년들 근을 여기 밥식에다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똑같이 진흙근이라 해도 같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흉년들 근을 쓰는데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진흙근이라 요것도 진흙근 요것도 진흙근이지만 흉년들 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어려울 난 할 때는 진흙근이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지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진흙근이라 할지라도 부수 어떤 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아하 어려울 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수면 이렇게 아 한수한테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럼 흉년들 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걸 지우고 뒤에다가 힘력을 누르면은 아하 이거는 부지런할 거는 또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그때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흉년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는 이제 풍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곡식돌도 많이 이렇게 수확을 하고 뭐 이럴 때는 풍년이지만 거둬들이는 양이 적으면은 흉년.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는 뭐 쉬운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목경 그러면 우리가 뭐 삐끗하고 그러면은 경추 이게 한의원이라든지 정형외과 뭐 이런 데 가면은 경추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그다음에 경동맥 이게 목으로 흐르는 그 피 경동맥 뭐 이런 얘기할 때 아주 귀에 익숙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 벨문자에다가 문경지교 이렇게 쓰면 이거는 배다 벨 문자예요. 문경지교라는 거는 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금요일에 반포지효 뭐 이럴 때는 그 효와 관련되어 있다면 문경지교 벌써 사길교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 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문경지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라면 이게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의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 대신에 내가 죽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그 친구랑 아주 끈끈한 정도가 아주 넘어선 거지 사실은. 그럴 때 문경지기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 경동맥 할 때도 경자를 이걸 쓰는데 여기에 보면 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지하수경이라고 해서 요 위는 가로는 땅이에요. 땅. 이 꺾여져 있는 부분은 원래 내천이잖아요. 보통 자전에 개미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미와 관련된 건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게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물이 흐를 때 바위가 있다고 그러시면 바위를 점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서 가잖아요. 그 물이 지금 도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할 때도 이렇게 쓰면은 이 내천이 부수예요. 물이 흐르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땅 밑에 물이 흐른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은 음을 빌려준 이제 역할을 한 건데 이 자체가 지금 여기에 지하수경은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머리혈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머리 그다음에 여기 목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 요 부분까지가 지금 머리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당연히 부수가 되는 거고 지하수경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땅 속에 물이 흐른대요. 이게 지하수라는 게. 그러면 이 지하수경이 당연히 지금 형성문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몸에 이게 그 뭐 동맥
그 관 안에 피가 흐르는 건 눈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절대로.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실수로 이게 뭐 그어져 있다, 뭐 이런데 뭐 이런데 어떤 실수로 뭐 이게 연필을 깎다가 손을 뱄다, 그러면 살갗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피가 흐르는 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피가 안 보여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땅을 파야만이 그 물이 흐르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그러면 이 목 안에, 살갗 안에 이게 피가 흐르는 게 안 보이듯이, 말 그대로 지금 이 지하수 안에 물이 흐르는 게 안 보이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목경할 때 당연히 형성문자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아, 이 정도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시고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